네,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파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준호 의원입니다. 네, 경기도의회 운영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건설교통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의회 운영위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소속 상임위에서 하는 일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회는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 대표 기능과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의 정책 결정자의 역할, 둘째로 지역 대표자 및 갈등 조정자의 역할, 셋째로 행정 감시자로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을 하며 결산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는 역할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의회 사무처인 전반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또한 도청과 국회 등의 소통의 중추가 되는 대변인실을 비롯한 관련 소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있어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협치를 함께 이끌어내는 주요 상임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의 건설 정책 및 철도 항만 등 건설 행정과 공공교통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대중교통, 도로사업 등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초선 의원이 되시자마자 경기도의 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에는 중책을 맡으셨죠. 자, 초선으로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또 국민의힘 정책위 위원장으로서 포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초선의 정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건 경기도 의원으로서는 초선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를 비롯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당인으로서 중앙당 부대변인, 청년위원장, 정책자문위원 등 수많은 당직을 거치면서 정당 정치 경력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위원장으로서 의원 한 분 한 분 의정 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과 도민들 삶에 힘이 되는 민생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서 작년부터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당사자분들과 직접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정책 현안에 대해 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다니며 정책에 강한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파주시 광탄면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죠. 국지도 78호선 확장 건설 사업에 동력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지도 78호선은 김포에서 시작해서 파주를 거쳐 포천시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일부 구간인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광탄면을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서 덕양에서 용미 구간 및 광탄시가지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용미에서 신산 구간도로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광탄 주민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21년 9월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우리 광탄 주민들은 우선순위 배제 등으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일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게 됐고요. 그때 그 현장에서 주민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이 되면 우리 광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면담 주선을 통해서 꼭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주민들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직접 면담을 했고요.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78호선 확장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 및 실시 설계비 반영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인정해 주셨고 과분하게도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 용역 설계 후 보상과 공사를 경기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지도 78호선 설계비 확정뿐만 아니라 또 파주시 광탄면과 고양시를 잇는 버스 노선의 증차 또 노선 통합을 이끌어내기도 하셨는데요. 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이동권은 주민의 기본권인데 농촌 지역인 파주 광탄면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한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파주시는 이용객이 적어 또 적자의 이유를 들어 일부 노선을 폐선하기도 했고요. 노후버스에 대한 주민 불안도 있었고 버스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이곳에는 초호화 2층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건데요. 이 또한 운행 적자거든요. 누구나 다 누려야 할 대중교통 복지여야 하는데 정작 파주 시민인 광탄면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할 일이겠습니까? 광탄면 주민들은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운행되는 노후버스 교체, 버스 증회, 종점 연장의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광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작년 8월부터 경기도 교통국과 노선 통합 및 종점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시군 간 넘나드는 노선은 각 시군 지자체장들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고양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혀왔었고요. 경기도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파주시와 고양시의 기존의 313번, 313-1번 노선을 통합하고 한 대를 추가 증차해서 총 버스 3대로 운영하되 종점은 원흥역까지만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고요. 정말 수차례 논의 끝에 파주시와 고양시가 경기도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노후버스 교체, 노선 통합 후 버스 한 대 증차로 2대에서 3대로 운행 횟수도 3회 더 늘어났고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임기 동안 광탄면 주민들이 원하는 삼송역으로 종점 변경 또한 이루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폐지 위기에 놓였던 파주시 전담 의용소방대 동절기 활동 수당을 마련해서 좋은 반응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의용소방대는 상시적 지역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방공무원은 64,768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807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방 인력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고 조기 진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죠. 소방청이 22년 실시한 전국의용 소방대 성과 비전 발표에 따르면 작년 초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가 지역 성과로 공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단순히 화재 출동 건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담의소대의 동절기 지원 근무수당 전액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겨울철 지원 근무가 폐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처우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당을 없애고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천여만 원에 그쳤던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 예산을 9,500여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동절기를 포함한 전담 의소대의 활동 수당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로 화재가 빈번하고 빙판길 안전사고도 잦은 만큼 의소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도민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쏟고 계신데요. 최근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관련 부서와 또 민간 투자 사업자죠 현대건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은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대화에서 운정까지 연장 7.6km 총 사업비 8,383억 원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지만 추진되지 않았고요. 이후 현대건설에서 대화에서 금능까지 연장하는 10.6.7km 총 사업비 9,099억 원 BTL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의 민자 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년 11월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서 확정 고시되었으나 22년 8월 현대건설 측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처리를 요청하면서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현대건설 측의 말에 따르면 B씨가 나오지 않아 국토부와 협의 끝에 민자 적격성 조사 처리를 요청했고 회사 측 입장에서는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여건이 바뀐다면 재도전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은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운정 주민들의 갈등만 키워왔습니다.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 개정 등 일부의 정치적 희망 고문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최근 마장 호수에 관광객들이 몰렸지만 인근 농촌 지역 마을 주민들 삶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관광진의 상생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주말 하루에만 몇천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파주 관광 코스로서 2018년 마장호수 개장 이후 마장호수 인근에 위치한 광탄면, 영장리 등 구계리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관광객들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마장호수 발전협의회가 아닌 타 지역 주민에게 푸드트럭을 마장호수 제2주차장에서 사용토록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인근마을 광탄면 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호소하며 파주시청 앞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나가며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파주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조정회의를 주선하게 되었고 파주시 문화교통을 비롯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주민들과 마장호수 개장에 따른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훼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정회의를 통해 첫째, 원주민 배려 없이 이루어지는 관광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만을 노린 무리한 정책이며 원주민과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파주시의 이미지로 보여질 때 정겨는 보이지만 반대급부로서 파주 광탄 주민들의 주말 외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지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파주시에서는 네. 마장호수 내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을 했고요. 경기도 시민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이 되면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 주민 간의 상생 사업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지난 6일이었죠.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파주 이전을 승인한 김경일 시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 금성의 집은 법무부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산하기관 소속으로 1층 규모의 총 3개 동 20명 정원이지만 현재 17명이 거주 중인 시설로서 파주시가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파주시의 무능 행정이며 주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당초 고양시에 위치했던 금성의 집은 22년 4월 토지거래 신고를 마치고 김경일 시장 취임 후 22년 7월에서 9월 사이 건축물 증축 신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금성의 집이 운영하는 세계 교화갱보협회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건축물 증축을 파주시로부터 승인받아 착공한 후 2달 뒤인 9월 이뤄진 증축 건물 사용 승인 역시 파주시의 역할이었습니다. 금성의 집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는 부랴부랴 시설 이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는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파주시의 무능이라 생각합니다.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가 정말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주민들에 대한 기만 행정입니다. 22년 9월 22일에는 금성의 집 준공 개관식까지 열려 시설 운영이 공식화됐음에도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의 해명은 무능한 행정력만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금성의 집과 관련해 파주시 승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는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도정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님 고맙습니다.